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화 항상 대선 과정에서 네. 상수로 등장했었습니다. 예. 그것을 할지 안 할지는 역시 이제 후보들의 어떤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후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공동 정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통합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거, 예.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선명성이 떨어지는 거고 네. 물밑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추측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데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기가 있었지 않았겠나. 뭐 주고받기가 없었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앞서 제가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이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분명히 전주현 의원이 예. 전주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 때도 하고 비교를 하면 내로남불이 아니냐 그런 지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다른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 통합정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통합정부라는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한국 정치의 승자 독식이라든가 예.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어떤 거냐 정책을 통해서 말하자. 그리고 네. 인재 기용을 통해서 인재 등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정책이면 어떠냐 박정희 정책이 되면 어떠냐. 네. 결국 김동연 후보가 얘기했던 기존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지금의 정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 합의하고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동안 있었단 말이죠. 네. 제 얘기는 숙성의 단계가 있었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통합 정부를 얘기한 건데 윤석열 후보가 언제 통합 정부를 얘기했습니까? 오늘 갑자기 윤석열 후보 하면서 통합 정부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물밑 대화를 했고 그 내용에서 서로 나눠먹기에 야합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와 예.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에 같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논의를 하겠느냐. 해왔고, 예.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산업화와 실질적으로 많은 이루어왔는데 네네. 대전환 시기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전한 게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가 지금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왔고 김동연 후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를 이루었고 특히 이제 정치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양당 구조를 좀 타파하자.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좀 더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책임 총리제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서로 합의화하고 얘기해왔던 부분들 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TV 토론도 하고 라디오를 두 후보가 토론을 가진 적이 있죠. 했고 그리고 서로 만나갖고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합의점을 만들어서 통합정부라는 큰 그림을 그려왔고 청사진까지 그려왔던 반면에 단순하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금 통합정부라는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왔고 서로의 지금 가장 결정적인 그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던 반면에 지금 6일 남은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고 실질적으로 초박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을 거고 안철수 후보는 이 구도 하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들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통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그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 정치에서의 DJP 연합이 됐든 그러면 우리가 주체와 객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는 세기 때문에 세를 형성했던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파트너로 인정해서 그것을 단일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렬됐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 이번에 단일화는 누구의 역할이 컸다고 보세요? 그건 지금 봤을 때는
누구의 역할보다는 예. 둘이 합의점인 거죠. 그러니까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의 합의가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두 후보의 네. 이해관계가 딱 딱 맞아떨어졌다. 맞았다. 예, 이해관계의 어떤 생존 전략. 예.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치 지형에서 승산이 없다는 일단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예. 또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이제 지출 비용이라든가 아,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생각했다고 하면은 예. 공동 정부에 어느 정도 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이라고 할까요? 더 나은 어떤 정책 포석도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6일밖에 남지 않아서 우상호 선대본부장은 사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고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단일화가 표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그 단일화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상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역대 대선의 모든 상수였는데 이 대선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DJP 연합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정부라고 하는 최초의 시도를 통해서 예. 이회창에게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2002년도의 대선 과정을 보면은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가 있었는데 마지막 파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노무현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 예. 유권자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게 보면은 밴드웨건, 대세론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예. 어떤 경우는 언더도그, 동정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후보에게 파국이 됐지만 동정표가 와서 승리를 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했는데 정몽준 후보가 철회했죠. 철회했죠. 그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복귀해 보면 이제 노무현에게 동정표가 가면서 승리했다라는 거고 음. 요 근래 2012년도에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정권 심판론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실질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했는데 단일화에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봤을 때는 지금 대선에서 단일화를 꼭 성공했다고 해서 대선을 승리하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유권자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말 진심 있게 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느냐. 진심이 있는 것이냐. 이런 판단을 했을 경우에 저는 유권자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단일화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걸 꼭 뭐 역풍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결국은 이제 대선은 유권자가 판단하겠습니까? 네. 이 이제 유권자의 심리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 하나는 이제 불안이에요, 불안 심리. 예. 또 하나는 이제 분노의 심리가 있는 건데 저 후보가 됐을 경우에 불안한 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 후보가 됐을 때 분노가 되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진영에 있어서는 우리 민주당은 이 단일화가 네. 오히려 우리에게 결집할 수 있는 어떤 큰 매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또 저쪽은 또 저쪽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안철수를 지지했던 중도층의 표심이 예. 윤석열로 다 갈 것이냐? 네. 그러면 안철수의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 정치의 행태가 타당한 거냐? 아마 유권자들은 판단할 겁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거. 나에게 필요한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적을 말해주고 더 보다 유능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는데 그게 구도라는 것이죠. 네. 그 구도가 저는 이번 대선에서 역시 마지막 구도는 유능 대 무능의 구도로 간다. 네. 우리가 2자 구도, 뭐 3자 구도가 아니라 구도를 크게 봤을 때 유능한 후보냐 무능한 후보냐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도 결국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 네네. 결국은 1%, 2%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어느 후보가 이제 이길 것으로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박빙의 차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역대 대선을 보면은 97년도 대선도 상당히 어려운 싸움에서 39만 표로 DJ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김대중 예, 대통령. 예. 2002년도에는 57만 표로 이겼고요. 네. 제가 2012년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도 초박빙 싸움이었는데 3%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51, 문재인 48.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결국 양 진영이 최대한 결집하는 가운데 중도 지형에 있는 표심 스윙 보터들이 얼만큼 마지막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지지하는 결집에 있는 세력들이 투표장에 얼만큼 가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당에서 지금 사전 투표 예. 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사전 투표 독려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번 막판 대선에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여야 의원으로부터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